저는 한국 사회에서 부적응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외국에 왔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의 눈치를 더 이상 안 보고 살아도 되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거 되게 유튜브 하는데 좋은 성격 아니야, 여러분? 나 이렇게 봐봐. 또 좋은 것만 보고 있어. 좋은 면만. 미치겠네. 오늘은 인터넷에 MBTI라고 치면 나오는 16 Personality라는 검사를 한번 해볼 건데 되게 오래전에 한번 했었어요. 캐나다 오기 전에. MBTI 검사라는 게 이게 매일매일 바뀐다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이랑 그런 성향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 검사를 할 당시에 처했던 상황 때문에 검사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검사를 했을 때는 이 검사에 대한 질문지가 좀 되게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나는 너무 복잡해.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고 제가 캐나다에 와 있으니까 검사 결과가 혹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구독자님한테 제 성향을 한번 맞춰보라고 했더니 용용용님께서 웬디 언니는 ESFP일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일 것 같습니다만 과찬이십니다. 오늘 진짜 저라는 사람을 한번 다 까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캐나다에 살면서 제 성격이랑 성향이 캐나다랑 너무 잘 맞아요.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외 생활, 특히 좀 느릿느릿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의 생활이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스몰 동의로 갈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한국에서 온 9살 웬디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소개는 어렵지 않은데 뭔가 저의 소속으로서 저를 표현하는 거에 약간의 반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저를 표현한다는 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저는 골라듣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에 좀 깊게 빠져 있거나 뭔가를 골똘히 이제 구상하고 있거나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잘 안 들리고 뭐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라고 하는지 인식되지 않고 제 생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한테 뭐 물어본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잘 없는데 뭔가 내가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상황일 때 뭐 새학기가 되었다거나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먼저 잘 말을 걸지는 않아요. 근데 뭐 낯선 사람이거나 이미 이제 알게 된 사이끼리는 되게 말 잘 걸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완전 동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완전 비동의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논쟁에서 내가 이겨봐야 상대방이 되게 불쾌하고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 생겼으면 나한테 남는 게 뭐야?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이 최대한 불쾌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동의. 저 웬만한 걸로 화 잘 안 내요. 보통은 화를 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화를 잘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사실 그런 성격인 거를 안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억지로 되게 많이 참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걸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를 되게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권력부심 있고 정치질하는 사람, 그다음에 강약약강인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화가 나요.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동의로 갈게요.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이거는 여행의 그 목적에 따라 좀 다른데 휴가를 가면 계획을 거의 안 세우고 가요. 근데 배낭여행을 가면 뭐 유적지도 봐야 되고 투어도 해야 되고 시간이나 뭐 이런 걸 다 맞춰야 되니까 나름 철저하게 세우는 편인 것 같은데 또 배낭여행 가면 숙소를 또 안 잡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약간 동의로 갈게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비동의인 게 전 뉴스 보고도 공감해가지고 울어요. 뉴스 보고도.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 보고 우는데 안 심할 수가 있겠어? 중간 동의. 왜냐면 기복의 차가 막 쾌락의 끝에 갔다가 우울의 끝에 갔다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여기 잔잔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라서 살짝 슬퍼졌다가도 정말 작은 걸로 금방 또 기분이 좋아져요.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100% 진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에 대해 매우 민감해 한다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있는 책이나 뭔가 좀 빠져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좀 끊고 사교 모임에 가는 게 너무 귀찮고 중간 동의?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완전 비동의입니다. 왜냐면 맨날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해 있어요. 실제 가능한 일일 경우 좀 진행을 하다가 너무 뜬구름이었나?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하죠. 나중에 좀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점점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는 자연 속에 있을 때는 자연을 좀 감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도 그 안에서 보이는 거에서 생각을 하지. 예를 들면 왜 까치랑 다람쥐는 맨날 싸울까? 자연을 감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캐나다도 자연이 되게 예쁘고 햇살도 되게 예뻐가지고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답장이 안 오면 그걸 까먹어요. 나중에서야 그걸 발견하고 왜 답장이 안 왔지? 내가 뭐한테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약간 중간 비동의로 가는 게 저는 이제 일을 하면은 사람들하고 안 좋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사적으로 많이 친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동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감정에 지배되면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퍼부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막 밤을 샐 때가 있는데 뇌를 씻고 잠을 자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뭔가 건설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런 생각이 절대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한번 시작하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맨날 라이언 씨가 무슨 생각해? 방금 내가 한 말 들었어? 무슨 생각해? 이 말 진짜 많이 해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물론 사업은 좀 더 신중하고 좀 단결력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해고하기 전에 이 사람의 역량을 어떻게 최대한 끌어올리고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해볼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입으로 꺼내냔 말이야.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인간 실존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면은 쉬운 말처럼 들리지가 않는데 어릴 때는 나라는 생명체는 왜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고 왜 다른 사람들은 나랑 사고랑 생각이 다를까? 전 그게 되게 궁금했었고요.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인간은 왜 불평등한지, 인간이 정말 동물보다 나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인간은 왜 신과 종교에게 기대려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쓸데없이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빅 동의로 갈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완전 비동의. 왜냐면 저는 가슴이 먼저 막 달려가고 논리는 뒤따라와요. 이성과 논리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그런 것일 뿐인 것 같아요.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빅 동의. 저는 정신적인 지지를 물론 먼저 제공하고요. 왜냐면 일단 제가 그 슬픈 상황에 공감을 해가지고 막 같이 슬퍼진다거나 분노가 참아지지 않아요. 이제 둘 다 좀 진정이 됐을 때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물론 같이 생각은 해주지만 일단 저는 1번이 정신적인 지지인 것 같아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간 동의? 그냥 현재를 잘 살아가자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없는데 이제 불안한 건 뭐냐면 괜히 여기에 갔다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저 앞에 걸어오는 비틀거리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때리지 않을까? 뭐 이런 이상한 불안함? 이런 이상 생각, 쓸데없는 상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거지.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거 중간 동의로 갈게요.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굉장히 많이 떨려요. 마음속은 요동을 치고 있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이 한국에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산다고 하면은 거짓말이 아닐까? 약간 동의로 갈게요. 이거는 캐나다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벽 가까이로 갈 것 같아요. 중간 동의. 왜냐면 벽 가까이 가서 나는 혼자 딴 생각하고 딴짓거리 해야 되거든.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좀 발등에 불똥 떨어질 때 그렇게 작업이 잘 되더라고요.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때 잘 못 참아요. 예전에는 막 제가 먼저 행동하고 막 그런 거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막 뭐 가슴이 시켜서 해야만 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그 일에 주도적으로 열심히 빠져들어서 할 경우에 이게 바뀌지 않았을 때 너무 큰 실망감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지금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배터리가 뿅 나가서 배터리를 바꿨어요. INFP A타입이 나왔고요. 결과가 캐나다 오기 전이랑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퍼센티지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장형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보고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네요. 사회 부적응자 타입이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부적응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회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결국엔 적응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와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가끔 들거든요. 캐나다 사회에서 저는 부적응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미친 부적응자 인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나는 완전 정상인이야 여기서. 남들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돼가지고 제 마음도 너무 편하고 막 눈치 원래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나라에 오면은 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이라면 외국에 왔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의 눈치를 더 이상 안 보고 살아도 되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중재자형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나 악한 사람에게서도 좋은 면만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입니다. 간혹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심지어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처럼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이들 안에는 불만 지피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의 불꽃이 숨어 있습니다. 인구의 대략 4%를 차지하는 이들은 간혹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맞아요. 저 차갑다는 오해도 되게 많이 들었고 정없다는 오해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일단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들 안에 내재한 충만한 즐거움과 넘치는 영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래요. 여러분 타입은 어떻게 되세요? 저한테 이 즐거움과 혹시 영감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이 맞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타입을 당장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4개 중에 3개는 나랑 비슷할 것 같아. 더욱이 성취에 따른 보상이나 불이익 여부에 상관없이 순수한 의도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나 명예, 도덕적 양심과 미덕을 쫓으며 나름의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인생은 아름답지. 인생은 아름답죠. 그리고 그런 본인들의 생각과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내 자부심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생각 뒤에 숨은 동기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이는 자칫 이들을 외톨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이 적절한 은유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과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입니다. Are you having a snack? Yeah, cereal. 이런 직관적인 성향은 이들로 하여금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게 합니다. 이거 되게 유튜브 하는데 좋은 성격 아니야, 여러분? 나 이렇게 봐봐. 또 좋은 것만 보고 있어. 좋은 면만. 아, 미치겠네. 너무 좋게 말해준다, 여기. 자신이 속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이들은 종종 작품에 자신을 투영시켜 세상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자기 표현에 특출난 재주가 있대요. 아름다움에 대한 고찰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은유적인 방법, 작품 속 인물을 등장시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만 보는 제가 어쩔 때는 좀 왜 이렇게 나는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졌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제 자신한테 사실 있어요. 갑자기 울먹거리려고 하네. 왜 말하다 눈물이 나지? 여러분, 제가 잠깐 진정을 하러 화장실에 간 사이에 또 배터리가 다시 나갔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저 원래 마음에 있는 얘기 하다가 눈물이 잘 나요. 뭔가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저랑 진짜 비슷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똑같지 않더라도 여러분께 꼭 알려주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 성격 유형이 사람이 뭐 16가지로 나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타고나기를 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제 성격에는 그런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소름 돋게 정확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 타입보다는 그냥 웬디는 저런 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